일본인 이야기 3엔 인디언밥. 이처럼 에치젠, 나가시마 등지에서 피지배층이 불교를 이데올로기 삼아 봉기하던 당시 1574년 그의 규슈에서는 오무라 영지 내의 수많은 피지배민이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절과 신사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불교 세력은 오다 노부나가를 괴롭히고 오다 노부나가는 가톨릭 세력을 보호하고 역시 신분에 상관없이 가톨릭 세력은 절과 신사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적과 아군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서로 물고 물리는 종교적 난맥상이 이 시기에 일본에서 펼쳐졌습니다. 비슷한 시기인 1575년에 조선에서는 지배계급 사이에 최초로 동인과 서인이라는 붕당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조선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갈등이 주로 지배층 내부에 한정된 것이었다는 점에서 일본과 다릅니다. 191p 1570년대 일본의 서부와 중부에서는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불교 신도 대 가톨릭 세력 사이에서 종교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고대부터 중세까지 불교와 신도는 결코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었지만 가톨릭이라는 외부의 적이 나타나자 긴밀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192p 일본발 병기혁명은 임진왜란 때 항복한 일본 장병들을 통해 조선으로 또 명나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해외 진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국정 방침을 변경하면서 일본인들의 전쟁 횟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그 결과 유럽과 달리 일본에서는 병기혁명이 한 단계 진보하지 못하고 좌절 퇴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안정을 택한 데가는 200년 뒤 일본인들이 유럽에 발달된 군사기술과 접촉하면서 치르게 됩니다. 192p 노부나가는 나가시마의 이코이키 세력을 학살한 데 이어 1575년 8월에는 에치젠의 세력을 섬멸합니다. 전쟁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저항 세력을 철저히 학살함으로써 후한을 없앤 것이 노부나가의 일본 통치에 도움이 되었고 히데요시도 이러한 전략을 이어받아 임진왜란 특히 정유재란 때 조선과 명나라 사람들을 대량 학살했습니다. 이는 먼 훗날 한반도와 중국 대륙을 침략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반복됩니다. 194p 오나 노부나가의 두 번째 행운 우에스기 겐신의 죽음 1575년 10월 12일 에치젠에서 기후를 거쳐 교토로 온 노부나가는 각지의 장군들로부터 축하 인사를 받았습니다. 반 노부나가의 기치를 들었던 이시야마 홍간지의 주지인 겐요마저 화해를 청해오자 노부나가는 사면을 명분으로 요청에 응했습니다. 11월 4일에 우코노의 노다이쇼로 승진한 직후에는 북부 간토 지역의 여러 장군들에게 타케다 가스 요리가 자신에 대해 불의를 저질렀으므로 본인이 가스 요리를 치는 것을 돕는 일은 천하를 위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노부나가의 천하라는 정치 슬로건이 명확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195p 1578년 2월에는 하리마 지역에 자리한 미키성의 배수 나가하루가 모리 가문에 붙어서 노부나가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른바 노부나가의 세력권이던 하리마 지역이 위험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필 그때 자기 영지 내의 장군들을 대규모로 동원해서 3월 15일 출전할 예정이던 우에스기 겐신이 3월 9일에 갑자기 쓰러져서 나흘 뒤 49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죽음 뒤 우에스기 가문은 권력, 승계 문제로 다투느라 더 이상 외부 전쟁에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황에 빠집니다. 오다 노부나가로선 또 한 번 위기를 벗어난 셈입니다. 타케다 신겐의 죽음에 이은 오다 노부나가의 두 번째 행운입니다. 솔직히 저는 타케다 신겐과 우에스기 겐신이 살아서 전쟁을 계속했다면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끝내는 주인공이 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198p 모리 가문은 1579년 1월에 아라키 무라시게를 돕기 위해 출병하겠다고 선언하고 타케다 가스 요리에게는 교토를 향해 진군하라고 요청합니다. 서일본의 모리 가문과 동일본의 타케다 가문이 중간 지역에 노부나가를 협공할 태세를 취한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노부나가는 오토모 소린에게 모리 가문의 배후를 칠 것을 요청합니다. 1579년 1월에 모리 가문의 중심 중 한 명인 스기시게요 씨가 오토모 측과 내통하여 부젠 지역에서 봉기함으로써 모리 군이 동쪽으로 진군하려던 계획이 무산됩니다. 3월에는 모리 측에 속해 있던 우키다 나오이에가 노부나가 측에 붙음으로써 노부나가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또 한 번 오다 노부나가의 적들이 내부에서 분열하고 배신한 것입니다. 유력한 적장들의 잇따른 갑작스러운 죽음, 적들의 분열을 유도하는 책략, 이른바 우연을 행운으로 바꾸고
필요할 때에는 주저없이 책략을 펼친 것이 노부나가가 전국시대의 승자가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99피. 오다 노부나가의 죽음과 카톨릭 세력의 두 번째 불을. 1579년부터 1587년 사이는 카톨릭 포교의 절정기였습니다. 세스페데스는 이 시기에 고니시 유키나 가세레명 아우구스티노와 만나 임진왜란 때 조선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에 앞서 아즈치성 완성 직후인 1579년 5월 27일에 노부나가는 당시 여러 지역에서 세력을 키우던 법화종, 즉 일련종을 탄압할 목적으로 법화종과 정토진종 고승들을 토론시킵니다. 이 토론은 노부나가의 압력에 의해 법화종의 패배로 끝나고 법화종 승려들은 그 자리에서 법복이 벗겨지고 법화종 사람들은 경제적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일본의 통일 권력이 일련종을 탄압한 최초의 사건으로 아즈치 종론이라 불립니다. 국가 권력보다 종교를 우선시하는 이들. 일련종 불수불시파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에야스의 입장은 카톨릭을 탄압할 때와 동일합니다. 201피. 일련종 불수불사파, 카톨릭,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공산주의자 등 일본 역사상 당대 정치 세력과 대치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행적을 추적할 때마다 저는 일부 한국인들의 일본 사람들은 신앙심이 약하고 사상이 철저하지 않다는 평가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202피. 아즈치성이 완성되고 일본 재패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노부나가는 이시야마, 혼간지를 공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천하를 위한 일이며 현재와 미래를 건 전쟁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만큼 전국시대 일본, 그리고 노부나가의 통일 전쟁에서 종교, 이데올로기에 의한 민중 봉기가 지배계급 전체에 위협적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9세기 이탈리아의 통일 전쟁 과정에서 로마 가톨릭의 교황령을 통일 대상으로 간주하여 공격할 것인가의 여부가 문제된 것과 비슷합니다. 204피. 당시 노부나가는 겐요를 죽이진 않았는데 최소한의 체면을 살려줌으로써 일본 여러 지역의 이코이키 세력을 회유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식은 메가더가 쇼와 덴노를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으로서 처벌하거나 덴노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그를 덴노로서 남겨둔 것과도 상통하는 정치술입니다. 204피. 그리고 운명의 1582년 오무라 스미타다, 오토모 소린 아리마 하루노부 새 가톨릭 다이묘가 후원하는 소년사 절단인 발리냐노와 함께 1월 28일 나가사키를 출항하여 로마로 향합니다. 이를 덴요 소년사 절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년사 절단이 1590년에 귀국했을 때는 이미 일본에서 히데요시의 가톨릭 탄압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4명의 소년사 절단 가운데 지지와 미겔은 가톨릭을 버렸고 나머지 3사람은 포교 도중에 병사 또는 순교했습니다. 그리하여 일본의 최고 권력자와 로마 교황 간의 직접 교섭은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207피. 유럽과의 무역 관계를 맺고 싶어 한센다이번 번주 다테 마사무네의 뜻에 의해 파견되었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1612년에 도쿠가와 막부령 내에서 가톨릭을 금지합니다. 하세쿠라 사절단이 일본을 떠난 이듬해인 1614년에는 일본 전국에 가톨릭 금지령을 내립니다. 결국 다테 마사무네도 유럽과의 교역을 포기하고 하세쿠라 사절단이 귀국한 직후에는 센다이 영지에서 가톨릭을 금지했습니다. 207피. 다른 사람들이 16,178세기 일본의 역사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크게 3가지 사건이 떠오릅니다. 타케다 신겐과 우에스기 겐신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오다 노부나가가 일본을 거의 통일하는 행운을 거머쥔 일, 카톨릭의 보호자였던 쇼군 아시카가 요시테루와 오다 노부나가의 죽음, 덴쇼 소년사 절단과 하세쿠라 유럽 파견 사절단의 헛된 미션이 그것입니다. 덴쇼 소년사 절단이 나가사키를 출항하고 2달 뒤인 3월 15일에는 히데요시가 히메지를 출발해서 비추 지역의 다카마스 성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208피. 당시 아케치가 읊은 렌가는 일본어 원어로 다음과 같습니다. 도키와 이마 아메가 시타시루 고가스카나 일본의 전통적인 정형시를 일컫는 와카에서는 하나의 단어를 여러가지 중의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을 중시하는데 이 시도 2가지로 해석됩니다. 평이하게 해석하면 이제 계절은 비 내리는 5월이구나가 됩니다. 하지만 도키는 곧 도키이니 아케치 미스이데의 본성인 도키와 발음이 같습니다. 또 아메가 시타는 천하라는 뜻도 됩니다. 시루에는 다스리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러므로 이 시는 이제 아케치 미스이데가 천하를 다스리는 5월이로구나로도 해석됩니다. 이 와카는 혼노지의 변 당시 아케치 미스이데의 속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당시 교토는 군사적 공백 상태였으므로 거사를 할 천재의 기회로 봤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6월 2일 아케치 미쓰히데가 노부나가의 주둔지인 혼노지 절을 습격하자 노부나가와 장남 노부타다는 결국 자살을 합니다. 그때 노부나가의 나이는 우에스기 겐신이 죽은 나이와 같은 49세였습니다. 211피 오다 노부나가의 후손들과 도요토미 히데요시 오다 노부나가가 죽은 다음 날인 1582년 6월 3일에 사망 소식을 들은 히데요시는 이 사실을 비밀로 한채 모리 측과 화해하여 다카마스 성의 영주인 시미즈 무네하루의 할복을 이끌어냅니다. 이날 저녁에야 모리 측이 혼노지 소식을 접했으나 이미 다카마스 성은 히데요시에게 넘어간 뒤였습니다. 212피 기요스에서 회의를 마친 히데요시가 7월 11일 교토 혼고쿠지 절을 찾자 귀족들이 잇따라 그를 방문하면서 마치 노부나가의 후계자인 것처럼 대했습니다. 히데요시는 교토 남쪽의 야마자키에 새로운 성을 쌓고 10월 15일에 교토 다이토쿠지 절에서 노부나가의 장례를 거행함으로써 자신을 노부나가의 후계자인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노부나가의 후계자로서 급부상한 히데요시에 대항해서 노부나가의 두 아들인 오다 노부카스와 노부타카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우군으로 끌어들이고자 합니다. 1582년 말 히데요시가 노부타카의 기우성을 함락하고 그곳에 있던 삼포시를 아즈치로 옮겼으나 노부타카가 도움을 기대했던 이에야스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15피 히데요시는 시즈가타케 전투가 끝나자마자 유력한 다이묘인 고바야카와 타카카게에게 일본의 정치는 가마쿠라, 막부의 창설자인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일에 가장 좋다며 자신의 업적을 자랑합니다. 히데요시는 23일 키타노 쇼성을 함락시키고 일본의 최강자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리고 히데요시에게 반기를 든 노부타카는 형 노부카스에 의해 자살하도록 내몰립니다. 이후 세스 지역을 지배하게 된 히데요시는 오사카성 건설을 시작하여 1584년 8월 초에 입성하는데 1587년 9월에는 교토의 주라쿠다이로 옮겨갑니다. 히데요시와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오다 노부카스는 히데요시의 세력이 나날이 커지자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접근합니다. 그가 1584년 3월 6일 부하 셋을 히데요시와 내통했다는 이유로 할복시킨 것은 사실상 히데요시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이미 노부카스와 연락을 취하고 있던 이에야스는 다음 날인 7일에 하마마스에서 출전합니다. 히데요시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10일에 오사카에서 출전해 11일에 오미로 들어갔습니다. 4월 6일에 두 세력은 고마키 나가쿠테에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 전쟁은 6개월 동안 이어졌고 10월 하순에 히데요시가 이세 북부 지역을 침공해 노부카스에게 압박을 가함으로써 11월 15일 양측은 회견을 갖고 화해를 맺습니다. 히데요시는 이 회견에 참가하지 않은 이에야스에게 사절을 보내 화해를 요청합니다. 이에야스도 노부카스가 화해했으므로 자신도 이견이 없다며 이에 응했습니다. 자신은 어디까지나 노부카스의 요청에 응했을 따름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것입니다. 이후 이에야스는 차남인 오키마루를 히데요시에게 양자로 보내는 등 인질 교섭을 계속했으나 1585년 말에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히데요시는 이에야스를 칠 공격을 준비하게 됩니다. 217피 히데요시의 일본 통일 과정에 대해 세스페데스는 1585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이제부터 일본 왕국들의 내부 상황에 관하여 요약하여 말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천하의 군주인 치쿠젠도 히데요시는 단시일 내에 노부나가 군주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일본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하고 두려운 실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전 일본을 수중에 넣었으며 그에게 대항할 적이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대항해 일어난 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거나 그에게 복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그러한 방식으로 전 일본의 절대 군주가 되었습니다. 그는 오직 무력과 힘으로 아주 손쉽게 매 차례마다 10만 명의 군사를 배치하여서 일본의 모든 왕국을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그가 아무런 할 일이 없자 전 일본을 그의 의도대로 개혁하고자 하였습니다. 중략 이전 상태보다 더 좋아진 예는 거의 없으나 몇 명 안 되는 예 중에 우콘도노 주스토다 카야마 우콘가 있는데 그는 하시마 영주로 임명되었습니다. 220피 전국시대가 끝나고 정치질서가 확립되는 에도시대에는 가톨릭에 대한 우호적인 언급이 일절 금지됩니다. 도쿠가와 막부를 창설한 이에야스에게 맞서다가 처형당한 고니시 유키나가 주군에 대한 충성보다 가톨릭 신앙을 더 우선시하여 결국 필리핀으로 추방된 다카야마 우콘과 같은 가톨릭 다이묘에 대해
일본 내부 기록에서는 위의 세스페데스의 편지 내용과 같은 우호적인 언급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즉 고전 중국어나 고전 일본어로 기록한 문헌만 봐서는 당시 가톨릭 세력의 실체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한 세기 동안 일본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가톨릭 세력에 대한 이해 없이 1617세기 일본을 이야기해서는 이 시대의 전모를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본과 세계 역사를 공부할수록 더더욱 절감합니다. 221피 한편 도쿠가와 이에야스와의 인질 교섭이 난항에 빠지자 히데요시는 1585년 말에 이에야스를 공격하기로 결심했다는 뜻을 다이묘들에게 전달하고 1586년 1월에 출정한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그러자 오와리 지역에 있던 오부 노부카스가 둘 사이를 중재한 끝에 양측은 간신히 화의에 이르렀습니다. 히데요시는 이에야스가 먼저 화의를 요청했으므로 사면해준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실은 여동생 아사피를 이에야스의 정실로 보내고 고우 시나노 지역의 지배를 이에야스 뜻에 맡기도록 했기 때문에 히데요시의 일방적인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도 한동안 이에야스가 교토로 올라오지 않자 히데요시는 어쩔 수 없이 9월에 자신의 어머니 오만도코로를 이에야스에게 인질로 보냅니다. 어머니에게 깊은 애정을 지니고 있던 히데요시가 이렇게까지 한 것은 그만큼 이에야스의 복속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히데요시의 거듭된 압박과 회유 앞에서 이에야스도 어쩔 수 없이 10월 14일에 하마마스를 출발해서 오만도코로가 오카자키에 도착한 걸 확인한 뒤에 교토로 올라가 히데요시를 만나 무엇이든 간파쿠님 뜻대로 하겠다는 의사를 표했고 히데요시는 간토 지역을 이에야스에게 맡긴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224피 임진왜란 직전에 히데요시를 만나고 귀국한 황윤길과 김성일의 의견이 정반대였던 것처럼 당시 일본에서 활동하던 가톨릭 신부들 간에도 출신 국가와 소속 수도의 개인 성향에 따라 파벌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26피 오장 조선과 가톨릭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해결하지 못한 두 가지 1587년 가톨릭 신부 추방령이 포고되다 오토모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히데요시는 시마즈 정벌을 결심하고 시코쿠의 다이묘들에게 선봉에 설 것을 명합니다. 뒤이어 주고쿠 지역 다이묘들을 앞장서게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가족인 도요토미 히데나가 도요토미 히데스고 및 비젠 하리마, 단바, 미마사카키 아와지 지역의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이처럼 공격 타깃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의 다이묘부터 차례로 선봉에 설 것을 명하는 것이 히데요시의 출진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에도 규슈 지역의 히데요시 측근들이 선봉에 선 것입니다. 최근 한국 일각에서는 히데요시가 정권 안정을 위해 유력 다이묘들을 제거하려고 조선에 먼저 보냈다는 말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근거는 없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선봉대인 고니시 유키나가의 제1군의 가톨릭 다이묘들과 신자들을 집중 배치한 것도 이와 비슷한 동기에서였으리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톨릭 다이묘 부대를 편성한 것만 보면 히데요시가 규슈 정복을 실행할 시점까지만 해도 가톨릭 세력을 노골적으로 탄압하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35피 시마즈 측의 항복을 받아들인 뒤 히데요시는 1587년 5월 18일 다이에이지 절을 출발해서 일단 남하했다가 히고를 거쳐 하카타로 가서 하코자키 하치만구에 본진을 치고 다시 한번 규슈 분할령을 발표합니다. 그러고 나서 가톨릭 신부 추방령을 내립니다. 저는 이것을 일본 역사에서 하나의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237피 히데요시는 1587년 6월 10일에도 하카타만에 정박해 있던 포르투갈의 소형 범사 푸스타로 예수회 신부들을 만나러 가는 등 규슈 정복을 완료한 직후까지도 예수회와 가톨릭 세력에 대해 여전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6월 19일 밤 타카야마 우콘에게 재산과 지월을 지키고 싶으면 가톨릭을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우콘이 이를 거부하자 그의 영지를 몰수하고 예수회 일본 중간구장인 가스파르 코엘류를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가톨릭 포교를 금지하고 신부를 추방한다는 5개항의 명령서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가톨릭 신부 추방령입니다. 241피 포르투갈 상인들이 일본인 노예를 전세계로 판매한 것은 널리 확인된 사실인데 히데요시는 일본인 노예가 조선으로도 수출되고 있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할 만한 조선 측 문헌은 본 적이 없습니다만 흥미로운 대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조선에 대한 히데요시의 이러한 인식이 임진왜란 때 어떤 형태로든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나 말을 먹는 것을 비난거리로 삼은 점도 불교적인 입장에서 육식을 피하고 주로 생선을 먹어온 전통시대
일본인다운 관점입니다. 242p. 이처럼 1617세기 일본과 1819세기 조선에서 가톨릭이라는 종교를 믿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나라의 강고한 신분제도에 저항한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245p. 요약하자면 히데요시 정권과 도쿠가와와 일본 명나라와 청나라도 가톨릭 세력이 정치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 한 유럽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서 중국과 일본은 같았고 조선은 달랐습니다. 246p. 1592년 대륙 정복 전쟁의 시작. 1587년에 히데요시는 조선 국왕에게 신하로서 입조할 것을 요구합니다. 같은 시기에 사사나리마사가 다스리는 이고 지역을 비롯해 히젠 지역, 부젠 지역에서 잇따라 이키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히데요시의 규슈 정복에 대한 현지의 반감이 컸음을 보여줍니다. 1588년 3월경 이키가 진압되자 히데요시는 그 책임을 물어 사사나리마사를 할복하게 하고 고니시 유키나가와 카토기요 마사에게 사사의 영지를 나누어 줍니다. 이는 조선 공격을 위해 이들을 전방에 배치하려는 사전 조치로 이해됩니다. 뒤이어 1588년 7월에는 해적 활동을 금지하는 가이조 쿠초지레이 그리고 농민 승려 등으로 무기를 몰수하는 카타나 가리레이가 발령됩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피지베 집단이 무장해서 무사 집단에 항거하거나 서로 가태 분쟁을 자체적으로 무력 해결하는 것을 방지하고 평상시에 전투를 전문으로 하는 군사, 집단을 존속시켜두는 병농 분리를 추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피지베 집단이 무장하거나 용병이 계약에 따라 활동하던 행위를 중단시키고 군사력을 국가가 독점하는 이른바 군대의 관료화 방향으로 나아가던 같은 시기 유럽의 경향과도 상응합니다. 248p. 1477년 상진이 즉위하면서 중앙집권 국가가 확립되고 15세기에는 여러 국가들과의 중개무역으로 번영하지만 16세기 중기에 포르투갈인이 동부 유라시아에 진출하면서 중개무역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으로 1609년 시마즈 군에 점령당하면서 류큐 왕국은 사실상 일본의 일부가 됩니다. 하지만 시마즈 측은 청나라와 류큐 사이의 조공무역에서 생기는 이익을 챙기기 위해 류큐를 형식상 독립국으로 남겨둡니다. 1879년 류큐 처분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병합되기 전까지 류큐가 독립왕국으로 존재한 사연입니다. 1894만 1895년 청일전쟁 때 청나라가 패하면서 류큐 왕국의 부활은 완전히 무산됩니다. 류큐 왕국의 이러한 망국의 모습은 10년 뒤 러일전쟁 이후 조선에서도 되풀이됩니다. 251p. 일단 히데요시를 멈추게 한 스시마, 영주인서. 요시토시는 승려 게이테스 겐소와 함께 조선 한양으로 가서 통신사 파견을 이끌어냅니다. 그리하여 1590년 3월 황윤길 일행이 한양을 출발하여 7월에 교토에 도착합니다. 히데요시가 오다와라성을 함락시키고 오슈 지역으로 향하던 즈음이었습니다. 조선의 사절단과 히데요시가 교토의 주라쿠다이에서 만난 날은 1590년 11월 7일이었습니다. 조선 사절이 가져온 국서에는 항복한다는 내용이 없었지만 히데요시는 사절이 왔다는 것 자체가 항복 의사 표명이라고 생각하고 탑서에도 정명양도, 즉 명나라 공격의 선봉에 설 것을 요구합니다. 이들과 동행한 스시마 측은 정명양도를 가도 임명, 즉 명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빌려달라는 요구로 바꾸어 어떻게든 사태를 무마하려 합니다. 258p. 조선통신사 일행이 교토를 떠날 즈음인 1590년 말에는 침공의 거점으로서 히젠 나고야성을 짓기로 결정하고 이듬해부터 공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이 시점이 되면 히데요시의 정복 목표는 조선과 명을 넘어서서 자신이 알고 있는 전 세계로 확대됩니다. 258p.